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좀 방송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엊그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두 발의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번에도 5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발사를 하기만 하면 거의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려스럽냐, 뭐 문재인 정권이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은 뭐 차치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모든 제어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장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들도 요즘 땡전 뉴스 시대처럼 땡문 뉴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론들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실어주는 기사들을 주로 실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어를 할 수 있는 곳은 국민 여론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 검찰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문화계까지도 이미 저편향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들조차도 거의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찬양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현상들이 초기부터 벌어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아무렇게나 달려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 30대 사이에서는 이런 구호들이 유행을 했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문재인 대통령을 귀엽게 애칭으로 부르는 표현이 인이었습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이 구호가 외쳐질 정도로 20, 30대에 대한 팬덤 현상이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인 찬사만 보내고 있는 이 현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NSC 회의 소집을 한 게 41분 만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41분 만에 소집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시작한 것은 2시간 33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 여론이 어땠냐? 헐, 이른 시간에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회의를 소집한다니 든든하다라는 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주요 댓글들을 상위를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날 연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적이 있죠. 그때 NSC를 주관한 게, 회의가 시작된 게 15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못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비난,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41분 만에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통령이 주재한 건 2시간 33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일각에서 얘기도 없고, 언론에서조차 비난을 하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미사일을 쐈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 지난 상황에서 휴가를 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냈는데 미사일을 쐈다는 이유로, 야, 우리 대통령님 좀 쉬면 안 되냐? 라는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건 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재를 명령을 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었고 주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걸 방관한 채 그냥 참모들한테만 회의 주재를 맡겼습니다.
그 어떤 대안이 나왔겠습니까? 아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없겠죠. 엄중하게 뭐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라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격렬하게 그 비난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거는 한반도가 지금 뭐 안보의 위기 상황에 있는 것,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기 가서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강조해도 모자랄 가장 제일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국민 여론이 이렇게 가면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그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좌익들의 파시즘적인 전체주의 하에 흘러가는 일종의 그 독재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또한 조국 민정수석,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어서 이제 뭐 장관 인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경희 씨가 물망에 올랐고 뭐 청와대에서 뭐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예 선수를 쳐서 위장 전입 이력이 있지만은 적임자라서 낙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리 의혹 그리고 뭐 위장 전입 뭐 채무 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채용을 해서 안 된다, 고위직으로 임명을 해서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비리 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잘생겼다고 좋아하고 청와대가 알아서 먼저 이거를 밝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또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언론, 문화계, 사회, 각계각층의 저변, 검찰 등까지도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뭐 김희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죠.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법률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를 외쳤던 분입니다. 종북정당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호남 출신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진보 성향의 김희수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항상 소수 의견을 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의 뭐 친북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난 좌파 정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은 다 어디 숨었는지 그 부분에서차도 이런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종북이라고까지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고 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는 것은 뭐 그 대통령 성향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보수 정권,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있어서 좌파 정권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제를 해야 그것이 마땅하지,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지. 지금 모든 분야들이 지금 그런 견제 기능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그렇게 뭐 마냥 찬양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되지 않나. 문재인 지지자분들께서도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파 정권,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지금 뭐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뭐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될 것이 마땅한 뭐 불로 태워야 할 이런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부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지금의 견제 기능을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지속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은 마땅히 지켜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일각의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은 지켜줘야 마땅한데 그 부분에서조차 견제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맹목적인 추앙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히틀러가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틀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만큼 그 국민들의 이 휩쓸리는 흐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자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권이 5년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고작 2주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울 뿐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정권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판적 지지 혹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지셔야 된다. 몫을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